예마로부터 시계를 대여받았습니다. 비용이나 커미션 등의 제작비를 포함하지 않고 내용에도 간섭이 없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문방구나 다이소에서나 볼 수 있는 비운의 시계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LED 시계입니다. LED 시계는 현대의 시계 시장에서 사실상 찬밥 취급을 받고 있지만 한때는 미래의 시계 기술로 각광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죠. 60년대에 세이코에 의해서 쿼츠 기술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계 구동 방식에 대한 꿈을 꾸고 이게 이어져서 발광 다이오드, 즉 LED를 활용한 시계를 선보이게 됩니다. LED 시계는 최초의 디지털 시계,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는 시계 구동 방식,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평과 함께 대중에게 고급 시계라는 이미지를 건넵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LED 시계는 해밀턴 펄사의 P1이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만 봐도 당시가 꿈꾸던 미래 시계를 표현하고 있고 시계의 구동 방식도 이전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 시계는 최첨단 기술이나 미래 기술을 광고하던 007 시리즈에도 등장하게 되죠. P1은 새로운 시계 장르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 유명 브랜드들이 펄사의 모듈을 구매해서 자브랜드의 시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LED 시계의 판매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단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격이죠. 골드 케이스 P1의 경우는 당시 쉐보레 세단의 가격과 비슷한 $2,100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말에 걸맞게 상당한 가격이었죠. 이후에는 가격이 크게 내리기도 했고 부자들에게는 과시용 시계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당연히 첫 출시 당시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시계는 대부분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CD는 LED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LED 시계 자체가 최신 기술이라 불렸었고 LCD 시계는 LED 시계보다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LED 시계의 단점은 어마무시한 배터리 타임입니다. LED는 현대에도 같은 조건의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부족할 겁니다. 70년대 당시에는 지금만큼이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지도 못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클릭형 시간 확인 방식을 채택합니다. 시간 확인이 필요하면 버튼을 클릭해서 몇 초간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신기해 보였겠지만 절대적으로 사용에 편리하지 않은 방법이죠. 다행인 건 많은 시계 회사들이 LED 시계의 개발에 열을 올렸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낮아지고 기술은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고 계산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LED 시계 개발에 투자를 했고 또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 LED 시계가 왜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했는가 하죠. LED 시계의 전성기는 1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LCD 시계 때문이죠. 세이코나 타이맥스와 같은 대중성을 표방하는 브랜드는 LED 시계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LED 시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불편함은 결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LED 시계가 등장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세이코에서 LCD 시계를 출시합니다. 세이코의 LCD 시계도 배터리 타임에 문제가 있었지만 LED 시계만큼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78년에는 결국 펄사를 인수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가격 경쟁력과 기술의 발전이 쿵짝을 맞으면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시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디지털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업로드할 카시오 디지털 시계와 함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계는 예마의 LED입니다. 예마는 한동안 시계 시장에서 사라지다시피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복각 헤리티지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새 출발을 꿈꾸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한 LED 역시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예마도 70년대에 LED 시계를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한 것 같은데 굳이 재출시까지 하면서 이 시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상업적인 의도보다는 새 출발을 꿈꾸는 예마가 과거 자신들의 행보를 복귀하면서 장단점을 정비하고 대중들에게 자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강조하기 위한 모델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확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예마의 대표 성격을 띠는 모델이 아님에도 굳이 출시한 걸 생각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예마의 LED는 어떤 시계일까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를 포함해도 조금 특이한 시계의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사이즈 측정값이 크게 유의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사이즈 측정 기준을 표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측정값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에 비하면 결코 큰 사이즈의 시계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시계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사이즈죠. 손목 위에 있으면 제 덩치나 손목에 이 사이즈가 딱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사이즈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장식들이 없고 비교적 밝고 넓은 형태, 그리고 가로로 긴 붉은 다이얼 덕분에 시계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손목 위에 있으면 시각적인 크기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1mm의 평범한 두께입니다. 시계 디자인이 워낙 투박해서 두꺼울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 수치는 사실 일반 시계에 비하면 크게 특이점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케이스 측면과 케이스백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미지에 비해서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17cm 남성 손목에는 이 정도, 14.5cm의 여성 손목에는 이 정도입니다.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는 약 113g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시계나 쿼츠 시계에 비해서 무거운 편이지만 시계 무게의 균형이 스트랩을 포함해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의 무게보다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러그라고 부르기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러그 형태입니다. 사실 디지털 시계들은 러그가 눈에 띄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계가 일반적인 시계들처럼 러그가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다면 이질감이 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러그의 형태나 디자인은 케이스 사이즈에 큰 영향을 주는 편이고 이렇게 케이스와 일체감이 있는 러그들은 케이스를 커 보이게 만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고 러그 자체도 짧은 편이라서 손목 위에서는 크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러그 사이즈는 20mm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사이즈니까 줄질하기 좋겠지만 줄질이 잘 어울릴 디자인은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스트랩을 착용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케이스죠.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각형의 케이스에는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모서리나 측면 등에 군데군데 폴리싱 처리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다이얼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어서 시계만 덩그러니 보면 상당히 밋밋하고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계와 비교해보거나 손목에 올려보면 작은 크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처리와 폴리싱 처리는 훌륭하고 이음새 등의 마감도 좋은 편입니다. 6시 방향에는 예마의 로고가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제가 케이스 마감을 논할 때 종종 러그 안쪽, 그러니까 케이스 안쪽 측면의 마감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시계는 약간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백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이쪽의 마감은 착용감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라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독특한 디자인과 훌륭한 마감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넓은 스테인리스 케이스 면적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반납을 해야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착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케이스 전면부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글라스에 비하면 흠집이나 스크래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도 하고 교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폴리싱 작업을 하면 좀 사라질 수는 있지만 케이스의 오리지널을 느끼기는 좀 어렵죠. 글라스는 케이스와 같은 높이의 평평한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무반사 코팅 등의 언급이 없는데 글라스의 색깔이나 LED 시계라는 점에서 코팅의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와인색의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는 로보캅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미네랄 글라스라서 흠집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제품 특성상 국내에서는 교체나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만 가격이나 착용 빈도를 생각해보면 단점까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이고 요즘 예마 시계들의 전형적인 디자인입니다. 전체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예마의 문장이, 가장자리에는 시계의 간단한 스펙이 음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렐리그래프에 비하면 문장의 표현이 약간 무딘 느낌을 줍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얼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미네랄 글라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니만큼 인덱스, 핸즈 등에서는 말씀드릴 게 아예 없고 기능과 함께 부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자세히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조금 더 짙은 색으로 기판이 보이고 바깥쪽은 스테인리스 케이스가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덕분에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3시 방향의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시계의 특성상 이 시간 표시를 계속 띄워놓을 수 없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넣기도 상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이지만 LED 시계 전체의 단점이기도 하고, 이런 시계들은 시계로서의 용도보다는 약간 컨셉용 시계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은 이미 알면서도 구매하시려는 것일 테니까요. 3시 방향 용도를 눌러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은 3초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OD나 기능은 크게 아쉽지는 않았는데 이 지속 시간은 좀 아쉬웠습니다. 3초, 5초, 7초 등 사용자가 원하는 지속 시간 정도는 설정하게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도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2번 누르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3번은 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 방향 용도는 정보 수정용 용도입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한 번 누르면 시간, 그리고 날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 분, 월, 일, 년, 그리고 12, 24시간 표기 방법 선택 순으로 변경됩니다. 각각의 모드에서 3시 방향을 용도로 수정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라면 마지막 선택을 기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지름 4mm의 용도는 별다른 클릭감이 없고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는 평범한 용도입니다. 4시 방향의 용도가 뭔가 어중뛴 자리에 위치했다는 점과 튀어나온 정도가 조금 약했거나 버튼을 좀 오래 눌러야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카시오나 지샥 시계들의 경우는 수정 버튼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2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수정 버튼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이왕이면 확률을 낮게 만드는 게 좋긴 하겠죠. 기능이랄 것도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LED 시계들이 보통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도 하고, 또 뭐 기능까지 복각했다라고 하면 단점일 수는 없겠습니다. 또 LED 시계니만큼 어지간한 상황에서 시간 확인 자체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상 일상에서는 시인성이나 가독성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본으로 체결되어 있는 스트랩은 이런 모양의 스트랩입니다. 제가 정식 명칭은 몰라서 그냥 이 스트랩이라고 칭하고, 이 스트랩은 예마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스트랩입니다. 예마의 스트랩임을 떠나서 이런 형태의 스트랩 자체가 착용에 편한 형태는 아닙니다. 한 코가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이 형태는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코가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주빌레 스트랩들이 보기에는 좀 올드해 보여도 착용감에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한 데다가 버클을 체결해서 옆으로 보면 딱 동그라미 형태가 되고, 이게 유연성이 전혀 없이 고정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 손목이 정확히 동그라미는 아니잖아요. 단면으로 보면 약간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손목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면 너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고, 한 칸 늘리면 공간이 뜨게 되어서 내게 딱 알맞은 정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예마의 시계라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스트랩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예마의 스트랩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마지만 예마 시계에 대한 평이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마감과 완성도 측면입니다. 저는 예마의 2개의 시계를 경험했었고 이 시계들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해서 마감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요. LED의 스트랩을 보면 마감에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2개였는데요. 하나는 이 버클입니다. 버클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손톱이 좀 길면 꺾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뻑뻑합니다. 뭐 굳이 납득해 보려면 이런 형태의 버클은 사용하다 보면 좀 헐거워지기도 하고, 뭐 너무 헐거워서 툭툭 풀려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제가 제일 크게 아쉬움을 느낀 부분은 스트랩 모서리의 마감입니다. 이렇게 단면이 노출되어 있어서 보기 흉한 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모서리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바깥 부분이나 안쪽 부분 모두 날카로운데요. 이게 손목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불쾌하고요. 이건 7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카시오의 데이터뱅크 스트랩입니다. 서너 배쯤 저렴한 카시오의 시계도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예마의 헤리티지나 가격대 그리고 줄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큰 단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단점들에 굉장히 무디고 중저가 시계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도 이건 예마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마감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크게 아쉬웠습니다. 방수 성능은 10ATM입니다. 의뢰 LED 시계라면 방수 성능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도 제법 높은 정도의 방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예마의 대표 시계가 다이버 시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뢰가 가는 방수 성능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물 근처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을 따르면 예마의 인하우스 쿼츠 LED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고 케이스백을 열어봐도 무브먼트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계를 포함해서 LED 시계들의 무브먼트의 이름을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날짜 확인을 제외하면 말할 게 없고 워러차의 경우는 두어 달 사용하면서 플러스 10초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LED 시계의 경우는 사용 습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니만큼 스펙의 기록들이 유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마의 LED는 금색 버전과 실버 버전 두 종류로 출시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좀 펑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색깔까지도 금색이라면 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버를 선택했었는데요. 이 시계 구매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종의 패션 액세서리 개념으로 구매하실 거고 그렇다면 금색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모델은 가격도 다른데요. 금색은 279유로, 은색은 249유로입니다. 근데 지금 예마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가가 적용되면 금색은 251유로, 은색은 224유로입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은색을 기준으로 224유로는 약 29만원. 거기에 FTA로 인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배송비도 무료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32만원, 33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세일은 월말까지 진행이 되고 굳이 LED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류의 시계들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설명란에 첨부할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였다면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었을 텐데 시계가 호불호가 나뉠 디자인이기도 하고 LED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능의 제한, 또 스트랩의 마감 같은 부분에서 시계로서의 아쉬움이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완벽한 컨셉용 시계의 복귀였습니다. 70년대로 돌아가는 재미있는 컨셉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과 마감마저도 70년대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시계가 매력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펑키한 시계를 찾는 분들이나 독특한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밀턴에서 P1의 복각 모델을 출시했었는데 그 시계는 100만원을 넘는 고가격대로 책정되었죠. 물론 해밀턴의 시계가 LED 시계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가격에 구매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마의 LED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개봉기 영상에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시계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마의 LED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던 아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